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와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드크로스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아니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휴일인데요. 긴 휴장을 끝내고 주식시장은 내일부터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연휴 동안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큰 이슈 좀 바로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용기와 조치에 감사하다며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 추진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에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180도 바뀐 그런 기조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용기와 조치에 감사하다. 그리고 북한과 현재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말경으로 지금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분들의 예상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자,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다시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한 4개월 만에 다시 또 열리게 되는 건데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조금 북미 간의 이런 첫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10월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 보다 진척이 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2차 북미 정상이 된다 그러면 남북 경업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그런 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 경업주들은 철도, 도로, 건설, 자원, 전기, 가스, 개성공단, 금강산, DMZ 등 여러 가지 또 남북 경업주 안에서도 이 섹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남북 경업주들은 섹터별로 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급등 나온 기업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조정시나 눌림목에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골드크로스TV에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 남북 경업주에 대한 이런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업은 영상 다시 보기를 하신다거나 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남북 경업주들 컨디션 좋은 기업들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죠.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시면 참고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반도 평화시대, 이 대북 정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평화시대,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또 새로운 경제 구도, 경제 지도 구상과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대북 정책, 여러분들이 단발성이 아닌 이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내내 계속해서 이러한 그 대북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더구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경제 개방,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 개방 쪽으로 아예 그냥 노선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핵화 의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고요. 2020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일단 이번 달 지나서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과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10월 달 말이나 10월 달 말경에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남북 경협주들은 뭐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악재시 매수, 그다음에 호재시 매도 관점,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철도 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또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공동 발표문이 있었고요. 또 북한의 자원 개발, 북한의 또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북한의 자원 개발,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내 종전 선언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지금 종전 선언을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평화는 경제다. 그래서 그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또 이게 한반도에도 좋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연내 종전 선언을 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의지를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도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과는 좀 다르게 남북 경협주는 단발성이 아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로 지금 우리 옆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남북경협주죠. 그래서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서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내일 주식시장, 또 이제 그 오랜 휴장 끝에 열리는 첫 그 거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경협주들 또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이런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이해하고, 또 그 관련된 시장의 성장주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주들, 그 다음에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다가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자, 골드크로스 TV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골드크로스 또 그 좋아요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골드크로스 TV, 골드크로스 주식 여러분들 지인들 또 많이 초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골드크로스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 또 https 카페.naver.com 그 다음에 /kbhlab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나는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 보유 종목 이렇게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명 남겨주실 때는 기업명,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뭐 보유 기간까지 올려주시면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영업주들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 잘 하시기 바라고 이제 그 아이디 마타타 86님께서 네, 아이디 마타타 86님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전 KPS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KPS를 원전 관련주로 이분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대북 관련주로서 또 기대가 또 되기 때문에 마타타 86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 종목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조금 뭐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전 KPS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댓글에 답글을 제가 달아놨는데 또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자, 한전 KPS를 가지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중이라든지, 이런 건 안 적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남겨주실 때는, 기업명, 그 다음에 매수 가격, 예, 그 다음에, 비중, 예, 이렇게 좀 같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보유 기간까지도 예, 같이 남겨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전 KPS를 좀 잠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할 때 남북 경업주라고 해서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남북 경업주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 한전 KPS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적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보면, 자, 일단 한전 KPS가 어떤 회사냐, 뭐 전력 관련된 이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분율을 51%나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율을 9%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없죠. 굉장히 뭐 우량한 회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이 대주주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전력공사 51%, 국민연금공단에서 9%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자, 얘네가 하는 일은 쭉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 발전설비 전문회사고, 또 발전설비를 포함해서 국내 민자발전회사, 한국지역 난방 월연 공급설비, 산업단지 열병합설비, 저가발전설비 등 국내외 플랜트 설비하고 이런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쭉 요런 회사입니다. 매출은 화력 부분이 35.4%, 그 다음 원자력 부분이 38.3%, 그 다음에 송변전 부분이 7.4%,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죠. 화력 부분이 35%, 원자력 부분이 38%, 송변전 부분 7.4%. 요즘에 HTS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을 보실 때 이게 들어오시면 뭐 각각의 HTS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의 매출, 과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쭉 보면 1조 1천억 원,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 올해가 1조 2천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이 1,700억, 1,000억, 1,600억, 1,700억.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 2,900억, 3,100억. 부채 비율이 한 32%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보율을 보면은 9,000%. 굉장히 유보율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흑자를 계속 나타내는 기업이고,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이고, 재무적 기본적 분석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 기업은 아니겠죠. 배당 수익도 지금 3.62%나 주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실적이나 매출,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이런 재무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BR이 1.68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인데, 자본총계 기준으로 보면 자본총계가 지금 9,500억이니까 9,500억짜리 회사가 지금 1조 5천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조 5천억짜리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사이즈는 9,500억짜리 회사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 회사의 가치보다도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BR 기준으로 보면 1.68, 주가가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평가 매력은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런 지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럼 재무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자, 차트의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자, 기술적으로. 재무적으로는 주가는 조금 비싸다. PBR 1.67이니까 주가가 회사의 자본 총계보다도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싸야 되거든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미 좀 비싸게 좀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 이 기업을 분석할 때 남북 경합주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안전한 기업인지,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이 기업의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3만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네요. 그죠? 2016년도, 2017년도 쭉 떨어지고 최근에 3750원인데 매수 가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간에서 들어갔는지 파악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남겨주실 때는 기업명, 매수 가격, 비중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매수를 아마 이런 가격대 하신 것 같아요. 뭐 6만원이나 아니면 뭐 5만원이나 이런 가격대에, 이런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신 것 같은데,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세가 좋지 않은 기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추세라는 거는 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보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어요.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술적 분석에서 이 추세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굉장히 좀 유리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우리가 정배열 기업에 투자를 하라, 역배열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정배열 기업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배열 기업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 흐름, 그런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세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주가의 경향을 우리가 추세라고 해요. 보통 추세, 주가의 추세. 그래서 추세가 뭐라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주가의 경향을 우리가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주가의 경향. 자,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서 걸리면 이 주가라는 건 특징이 있는데,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주가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보 구간의 추세가 있고요, 상승 추세 구간이 있는데, 보시면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시면 이 일정한 구간 동안 계속 하락 추세예요. 이 하락 추세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는 기간에 주가가 싸다고 그냥 들어가시면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반등은 나오지만 굉장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보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는 행보 구간의 추세가 있는데 이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한 쪽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언제 하셔야 되냐? 하락 추세 구간에 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주가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크죠. 행보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행보 구간 특정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 또 약간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러면서 행보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모든 주식에서는 100%의 그건 없어요.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냐면,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쪽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을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는 기간에 이미 주가가 너무 비싸게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많이 오른 상태의 그런 상승 추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행보 구간을 지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초입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별표 쳐놓은지 그 상승 추세 초입 구간, 그런 기업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수익을 많이 보시려면. 자, 골드크로스 TV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사실 주제는 오늘 뭐 추석 연휴라서 그냥 가볍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임박, 그 다음에 또 남북 경협주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마타타팔님께서 한전 KPS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럼 그 종목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제가 이제 해드리면서 그러면 한전 KPS는 이제 왜 고민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를, 이분께서는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하신 겁니다. 남북경협주라고 해서 어떤 분이 남북경협주라고 하니까 그냥 남북경협주니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은 지금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추세. 자, 추세는 뭐가 있다고요? 하락 추세가 있고 행보 추세가 있고요, 상승 추세가 있는데, 이런 추세를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 추세를 지금 어떠한 구간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 기업들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그 한전 KPX가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자, 아까 하락 추세가 있다 그랬고요, 하락 추세가 있고 행보 추세가 있다 그랬고요, 하락 추세, 행보 추세, 상승 추세가 있다 그랬죠. 하락 추세, 행보 추세, 상승 추세. 그럼 이 기업이 한전 KPS가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자, 이 구간이 33,750원, 이 구간이 과연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행보 추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고점과 혹은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저점과 저점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두 지점을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추세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추세선은 따로 그 그래프에 나타나지, 이동평균선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특정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 KPS의 고점을 보면 고점이 지금 최근의 고점이 13만 5천원이죠. 13만 5천, 2015년 9월달. 자, 이 고점을 쭉 그냥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고점. 그 다음에 2016년도의 고점. 그 다음에 또 2017월달의 고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 고점. 1월달의 고점. 2018년도 4월달의 고점.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이 고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점 있죠, 저점. 저점이 있습니다, 저점. 저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중간중간 저점 이렇게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 저점은 네모벽수로. 자, 그럼 추세선이라는 거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쉽게 그냥 주가의 고점과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그 연결한 직선이 바로 추세선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기업 같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죠. 이 추세선. 그죠? 자, 추세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죠. 추세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습니다. 추세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쭉 연결합니다. 추세선이 지금 밑으로 있죠.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일시적으로 살짝 상승은 나왔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추세선, 앞에 있는 매물벽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죠. 이게 매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니까 이 추세선이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자, 요 구간에서 살짝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벽, 이게 매물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물로 이게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추세가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추세가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에서.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향하고 있냐. 그래서 주가가 싸다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고점 대비 13만원 대비 그냥 5만원, 6만원이니까 이렇게 싸다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주가의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 그래서 이 주가의 큰 움직임을 보시면 자, 과거에 이 기업이 12,000원부터 시작을 했죠. 자, 12,000원부터 시작해서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해 보니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점과 저점을 올라가는 상승 추세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그럼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오히려 수익률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최근에는 2015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게 내려가는 추세죠. 쭉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죠. 지금 밴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부분에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의 탄력도는 굉장히 작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지금 현재 그 기업이 지금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행보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죠. 애초에 이런 자리 2016년도 이런 자리 2017년도 이런 자리 2018년 이런 자리는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죠. 근데 남북경협주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기대감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4월 달에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트를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추세가 이제 고점과 고점을 그냥 연결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시면 주가의 이 선이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밑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동평균선 우리가 보통 차트라고 그러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그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 뭐 120일선, 200일선, 뭐 300일선, 뭐 400일선 이렇게 쭉 있죠. 이동평균선이. 그 이동평균선에서도 여러분들이 단기 이평선, 5일선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5일선은 이 추세를 좀 이건 단기 추세로 좀 볼 수 있지만 5일선보다는 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려면 중장기 이평선 있죠. 중장기 이평선의 주가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1선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121선인데 121선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120일 동안 주가가 계속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더 싸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쭉 내려가고 있다는 건 별로 의미가 좋지 않다는 거죠. 추세가. 주봉상으로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봉상에서 여러분 보실 때는 이 60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주선. 이 60주선이 지금 보시면 이 색깔입니다. 녹색. 이 녹색깔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주가가 녹색보다 밑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강력하게 한 번에 되돌리지 못하죠. 그리고 추세도 보시면은 주가가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돌파를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주선이 내려가는 기업보다는 60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유리하죠. 자, 한전 KPS를 예를 들어 보면 자, 60주선이 여기서 이제 녹색이라 그랬습니다. 녹색이 60주선이 녹색이라고 그랬는데 이 녹색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60주선 올라가는 구간이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추세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밴드.
올라가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눌림목에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빨리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한전 KPX가 남북경합주를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트로테크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을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60주선이 여기서 녹색 표시라고 그랬죠. 이 녹색 표시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수급 상황이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했을 때 주가가 자꾸 오른쪽 저점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7,000원 초반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큰 수익을 보는 거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자, 60주선이 내려가는 구간,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히 답답하죠.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60주선이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고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이런 자리면서 주가가 캔들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더니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향후에, 자,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한전 KPS라는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한 1년, 2년, 3년 정도, 1년, 2년, 3년 정도 주가의 흐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2년, 3년 정도. 자, 보시면, 자, 얘는 지금 주봉상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이 한전 KPS는 주가가 60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죠. 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고, 자, 현대로템은 한 1년이나 3년 사이에 60주선이 여기서 2015년도에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요. 돌파를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이 왔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죠. 이 저점을 유지가 되면서 방향이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얘는 상승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좋은 상승 기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타타 86님께서 이거를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이거를 들고 간다 그러면 중간에 뭐 이렇게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뀔 수도 있는데 한 4년, 3년, 3년, 4년 동안 들고 가서 이게 추세가 바뀌어서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얘는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올라왔을 때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꾼다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돌아올 기업이었다 그러면 이미 추세가 바뀌었어야 돼요. 이미 추세가 바뀌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업에서 지금 집권 2년 차잖아요. 그죠?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좋은 기업들을 차라리 관심을 가지는 게 현대로템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 말씀 비트로테크 근데 최근에 좀 단기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이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조정이 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로시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죠. 오히려 비트로시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북경합주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남북경합주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또 확률적으로도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은 기업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세가 좋은 기업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올라가는 기업에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얘는 아직 추세는 바뀌지 않았네요. 그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변곡점에서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정부 정책 주면서도 성장 주면서도 우량 주면서도 가치가 좋고 그리고 차트 모양이 좋아야겠죠. 차트 모양.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용도 물론 이제 다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60주선이 내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60주선이 막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우량주일수록 60주선이 내려가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이 그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다 중요한데 기본적인 분석도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저평가 기업이면서 또 기술적인 분석도 이렇게 또 그 이 수급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행보 추세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들어가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전 KPS의 지금 보이는 대로 보면 이 추세보다는 오히려 비추로테크의 추세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현대로템의 추세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추로시스의 추세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주식은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답답하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여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하신 경험, 이런 후기 이런 것들을 자 여기 올려주시면 투자하신 경험, 후기 이런 것들을 또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 후기 게시판이 또 따로 있어요. 종목 상담 게시판 따로 있고 성공 후기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성공 후기 게시판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반기 2018년도 하반기 또 아주 X파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또 2018년도 하반기 X파일 여기에는 증시 전망이 있고 또 이제 관심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법 자료가 있고 또 핵심 종목이 있습니다. 또 요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요거를 선착순 77명한테 행운의 숫자 77명한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성공 후기라든지 또 골드크로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선착순 77명 제가 이거는 미리 공지를 한 거니까 나중에 또 이거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착순 77명한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자리가 아직까지는 자리가 좀 남아 있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골드크로스 TV가 그렇게 아직 크게 홍보가 안 돼서 아직은 이제 선착순 자리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마감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가 남아 있을 때 여러분들 후기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법이라든지 복잡한 성공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런 기법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 바라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발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골드크로스 TV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즐거운 추석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또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아마 좋으실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너무 이렇게 그쪽에 또 너무 또 하셔도 안 되겠지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노후 생활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드크로스는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골드크로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